안녕하십니까. 발명을 특허로, 특허를 사업으로 라는 모토로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기술가 특허의 변리이사 기계기술사 임세혁입니다. 저는 현재 특허법인 대안의 대표 변리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발명을 특허로, 특허를 사업으로 라는 모토와 관련해서는요, 변리사 기계기술사로서 기술과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발명이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요. 기계기술사로서의 풍부한 제품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발명이 특허로 그치지 않고 상품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는 발명품인 손목 받침대 설계 제품화 판매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제품화까지는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품화랑 상품은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상품은 이제 판매가 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목 받침대 관련해서 참여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요. 열심히 해서 성공 경험을 공유해 드리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요.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에 대한 또 유용한 정보도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지에 대한 반면 교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하게 되면 실패한 정보를, 성공하게 되면 성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해외 아마존까지 진출을 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발명들이 상품화돼서 아마존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주제는요, 특허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허침해 경고장 작성 방법, 특허침해 경고장을 직접 보낼 수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특허가 이제 침해를 받았을 때 변리사한테 의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경고장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영상 시작합니다. 특허침해 경고장에 들어갈 내용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특허침해 경고장은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근데 경고장에 들어가야지만 경고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고장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신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특허 침해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발신인이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낼 때는 여러분들이 특허권자로서 보내는 경우가 있고 전용 실권자로서도 경고장을 보낼 수 있는데요. 발신인에 이제 여러분들의 인적 사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변리사를 통하게 되면 발신이 이제 변리사가 되기 때문에 변리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허에 대한 설명을 이제 기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특허가 어떤 내용이고 언제 등록이 됐고 하는 유효한 이제 권리라는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네 번째로 특허 침해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특허 침해를 받았을 때 경고장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특허 침해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특허 침해 시 법적 책임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요구사항을 기재를 하고 물론 이제 날짜도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내용이 기재가 되면 경고장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고장의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로서 이 특허를 가지고 예시적으로 경고장을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허는 2005년에 출원이 됐고요. 현재 이제 등록이 되고 나서 특허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등록이 되고 나서 그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이제 소멸된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가지고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허의 발명의 명칭은 참고로 이제 요새 많이 이제 그 TV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특허는 이제 드론에 관련된 특허입니다. 그래서 발명의 명칭을 수직 이착륙기로 해서 특허 출원을 진행했었습니다. 경고장의 실제 문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경고장에 기재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경고장을 따라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신인을 기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신인의 주소, 전화번호,
회사 명칭, 회사의 이제 대표이사도 기재를 합니다. 성명도. 만약에 여기가 개인인 경우에는, 침해자가 이제 개인인 경우에는 여기 개인이 들어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주소, 전화번호, 성명. 회사인 경우에는 이제 회사의 명칭이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경고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리인으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발신인으로 저희 이제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특허법인 대안에서 보냈기 때문에 특허법인 대안에 주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허법인 대안이 들어가고, 담당 변호사로서 이제 제 이름이 기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발신인에도 이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되는데요.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와 이제 팩스가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특허권의 권리자가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주소, 전화번호, 성명이 이렇게 기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보내는 경우에는 이 발신인의 이 내용에 여러분들이 권리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권리자는 특별하게 다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보면 이제 제목을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특허권, 특허 등록 제 몇 호, 침해 예방, 중지 요청에 관한 것, 이렇게 해서 경고장에 이제 제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서 이제 인사를 간단히 합니다. 아무리 경고장이라 하더라도 그냥 불속, 침해를 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인사말을 간단하게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고장을 보내게 된 걸 뭐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인사말을 기재를 하고요. 이번 항목으로 이제 특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특허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합니다. 근데 특허의 기술 내용을 기재하는 것보다는요, 이 특허는 이제 유효하게, 이 유효한 권리라는 것, 그죠? 2007년 1월 8일에 등록된 유효한 권리라는 내용을 기재를 하고요. 이 특허가 이제 내가 이 특허를 근거로 해서 보낸다는 내용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첨으로 아까 보여드린 그 특허 등록 공보를 첨부를 하고요. 원부도 이제 첨부를 합니다. 원부 특허 등록 공보와 원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등록 원부입니다. 그래서 이 등록 원부는 현재 이 특허 같은 경우는 현재 소멸됐기 때문에 이제 폐쇄가 된 거고요. 그래서 특허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뭐 출원료를 간단한 서지사항이 기재되어 있고요. 특허권자란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 원부를 다운받아서 별첨으로 이제 첨부를 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다시 경고장으로 돌아가서 요 등록 원부입니다. 별첨이래 등록 원부가 좀 전에 드린 등록 원부거든요. 그리고 이 특허 등록 공보도 이제 첨부를 해서 보내게 되는데요. 특허 등록 공보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특허에 대한 서지사항이 기재되어 있고요. 뭐 여기 보면 청구 범위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 뭐 도면도 첨부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등록 원부랑 특허 공보를 보내는 이유는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특허가 뭐라는 거, 그 다음에 이 특허가 현재 유효하게 살아있다는 거를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록 원부랑 특허 공보를 첨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경고장을 보내실 때 등록 원부랑 특허 공보를 첨부해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특허 같은 경우에는 특허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등록 원부랑 특허 공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출원하고 나서 이제 특허 받기 전에 뭐 상대방이 침해를 한다 했을 경우에도 경고장을 보낼 수 있는데요. 이때는 특허 공보라든지 등록 특허 공보라든지 등록 원부도 없고, 이제 공개 공보가 이제 를 첨부해서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특허 출원하고 나서 공개가 되지 않았다 했을 경우에는 조기 공개 신청을 하고 공개 공보를 첨부해서 이제 보내면 됩니다. 이때는 등록 원부가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 원부는 없는 거죠. 그냥 공개 공보만 이제 첨부해서 보내게 됩니다. 공개되기 전에는 경고장을 보낼 수 없나? 경고장을 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고장을 받은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특허가 뭔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개되기 전이면 조기 공개를 신청해서 공개 공보를 첨부해서 보내고요. 특허를 받은 거면, 여러분들이 특허를 받은 이제 발명인 경우에는 지금 요 별점 1, 2와 같이 등록 원부랑 특허 등록 특허 공보를 이제 첨부해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이제 상대방의 침해, 이제 상대방이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이게 침해가 된 건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침해품에 대한 사진을 이제 첨부를 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침해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 여기 기재를 했는데,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까지 이렇게 잘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정도를 여러 장 첨부해서 보내면 그 경고장으로서 역할은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귀사가 실시하고 있는 수직 입착륙 기술은 아래 표와 같으며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위 권리자 소유의 상기 특허권의 구성과 직접 대응되는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상기 특허권의 특허 기술을 그대로 채용한 것입니다. 라고 해서 상대방의 사진을 첨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는 사진은 이제 한 장이 첨부가 됐는데요. 여기 본문에 이렇게 첨부할 수도 있고,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별첨으로 이제 첨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진, 상대방의 제품 사진을 여러 장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을 촬영을 해서 이 별점 사진으로 이제 첨부를 해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의 그 침해품에 대한 사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별점 3에서 침해품 사진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되겠죠. 여기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제 상대방이 침해했을 때 이제 책임을 이제 간략하게 기재를 하는데요. 이렇게 일반적인 이렇게 요 기재 내용을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위 발신인의 상기 특허권은 대한민국 특허청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정당하게 특허 등록된 것으로도 특허법 94조에 의하여 위 발신인에게 특허 발명을 실시한 독점권이 인정되며 위 발신인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등록 특허의 권리에 속하는 수직 입착륙기를 생산, 사용, 대여, 수입 또는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에 청약하는 행위를 이 특허권자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허락 없는 실시는 특허권의 침해 행위에 해당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을 이제 기재를 하고요. 요구사항을 그 다음에 기재를 합니다. 위 발신인은 상기 특허권 침해로 인한 귀사와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서신을 송부하는 것이오니 이 점에 유념하시어 본국 경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조치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해서 이제 요구사항을 기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서 이제 판매, 제조 판매 행위를 중단할 것, 그 다음에 폐기할 것,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걸 폐기할 것,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침해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서 보낼 것, 요 정도의 이제 요구사항을 기재를 하는데요. 신문에 사과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요구할 필요는 있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신문에 일간지에, 그죠? 일간지에 사과, 침해에 대한 사과 광고를 할 것이라는 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제조 판매 행위를 중단할 것, 폐기할 것, 그 다음에 다시 침해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서 이 발신인, 발신인에게 보내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한 경우에 발신인 대리인에게 송부할 것, 이 정도의 요구사항을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경고장을 받은 후에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재를 해주는데요. 이 경고장이 이제 증거자료가 돼서 이 경고장을 받은 후에도 계속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의의 침해로 인정돼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를 하고 손해배상도 이제 책임도 있다는 내용을 이제 기재하면서 경고장의 기재를 이제 마치는 거죠. 말자가 들어가고 이제 발신이 들어가죠. 요 경고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대리인으로 이제 보냈기 때문에 제 인적사항이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낼 경우에는 발신이 이제 여기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소와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경고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경고장에 기재할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기재돼서 경고장이 발송이 됩니다. 그럼 다시 PPT로 돌아가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장에 들어갈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경고장의 양식과 같이 기재를 하면서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는데요. 제가 이제 샘플로 보내드린 그 양식에 따라서 수신인, 특허 침해자에 대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죠? 발신인, 여러분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여러분들이 변리사한테 의뢰했을 경우에는 그 대리인, 그 변리사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권리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변리사를 통해서 발송하는 경우에는 발신인에 여러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고 변리사에 대한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허에 대한 간단한 설명, 유효한 특허라는 걸 이제 기재를 하고 등록 특허 공보나 등록 업무를 이제 첨부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특허를 받기 전이면
공개 공보를 첨부해서 이제 보내면 되는 거고요. 공개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특허 출원한 지 뭐 얼마 되지 않아서 공개되지 않았다 했을 경우에는 경고장을 보내기 위해서는 조기 공개 신청을 하고 공개 공보를 첨부해서 이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특허 침해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기재하면 되는데요. 특허 침해품에 대한 사진들을 첨부하면서 요 침해품이 우리 특허를 침해한 거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침해품이 특정돼 있어야지 상대방이 경고장을 받고 나서 그 제품을 생산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냥 당신이 생산하는 제품이 침해라고 하면 어떤 제품이 침해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침해품에 대한 그걸 특정하기 위해서 침해품 사진을 첨부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특허 침해 시 이제 법적 책임과 요구사항을 이제 기재해서 보냅니다. 요구사항은 이제 다시 침해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그 다음에 침해 중지, 그 다음에 침해품 폐기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날짜는 당연히 기재하겠죠. 이렇게 7가지 사항 정도를 아까 보여드린 경고장의 양식에 맞춰서 기재해서 이제 보내시면 됩니다. 특허 침해 경고장에 대해 효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마칠 때 설명드리는데요. 그 경고장, 좀 전에 보내드린 경고장이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이 연락처로 이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경고장의 그 샘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침해 경고장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경고장 그 자체로는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경고장을 보냄으로써 침해 중지나 협의 유도를 이제 압박하는 효과가 있고요. 침해 소송 등에서 상대방의 고의가실 입증 자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고장을 잘 작성해서 보내게 되면 아까 기재되어야 할 7가지 사항을 잘 정리해서 보내게 되면 경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상대방은 이 특허가 있다는 걸 알고서 실시,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고장을 받은 이후부터는 고의가실이 입증이 된 겁니다. 경고장을 잘 보냄으로 인해서 후에 이제 손해배상이라든지 특허 침해 소송 등에서 상대방의 고의가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경고장이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경고장 이제 침해 시, 나중에 침해로 이제 입증이 됐을 때 경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특허 등록, 설정 등록 시기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특허를 받기 전에 경고장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특허를 받았다 했을 때는 이 특허 이제 상대방의 제품이 침해라고 이제 확정이 되면 경고장을 상대방이 받은 날로부터 여러분들의 특허 설정 등록이 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실시료 상당의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을 합니다. 이 실시료 상당액의 보상금 청구권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들의 특허권에 통상실시권을 줄 때 실시료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 통상실시권의 실시료 정도의 보상금 청구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설정 등록이 되고 나서부터의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것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장을 등록되기 전이더라도 상대방의 특허 제품의 침해가 확실한 경우에는 경고장을 보내는 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죠? 특허 침해 경고장을 보낼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들어갈 내용을 확실하게 기재해야 경고장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경고장을 보낼 때 내용 증명으로 송부를 하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출원 중인 특허는 공개 후에 발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특허가 이제 특허 출원해서 공개되기 전이면 조기 공개 신청을 하고 공개 후에 이제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고요. 이때 이제 공개 공보랑 같이 발송을 하는 거죠. 그죠? 경고장을 남발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제 경고장을 계속 보내는 경우에는 영업방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판례도 경고장을 이제 보냄으로써 상대방의 이제 영업에 방해될 경우에는 방해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고장을 보낼 때 한두 번 정도 확실하게 보내는 게 중요하고, 경고장을 보냄으로써 그 효과는 확실하게 보냄으로써 효과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경고장을 보내는 건 이제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고장, 변리사한테 경고장을 의뢰하는 경우에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받는데요. 이제 침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했을 경우에는 경고장을 좀 확실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때는 비용이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용을 아끼겠다 했을 경우에는 이 영상에 기재된 내용을, 이 영상의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경고장을 잘 작성하셔서 직접 보내시면 되는 거고, 이제 변리사를 통해서 보낼 경우에는 상대방의 압박 강도가 좀 더 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리사한테 경고장을 의뢰할 경우에는 요 정도 비용을 생각하시고 의뢰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고장의 기재 방법에 대해서 경고장에 들어갈 내용과 함께 경고장의 예시로 설명을 드렸고요. 경고장에 보낼 때의 효과, 그리고 경고장을 보낼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변리사를 통해서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에 비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연락처나 메일로 연락 주시면 아까 보여드린 샘플 경고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경고장에 이제 들어갈 내용들을 좀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수정해서 이제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